자, 여러분 돈의 냄새를 맡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건 비릿한 금속 향이기도 하고 갓 구운 아스팔트의 열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돈의 냄새가 가장 진동하는 곳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텍사스주의 벌판 위에 세워진 오스틴이고 다른 하나는 경기도 평택의 광활한 논밭을 밀어버리고 세워진 고덕입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도시가 지금 소름 돋을 정도로 닮은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쪽은 카우보이의 땅이었고 한쪽은 평화로운 농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들은 전 세계 경제의 심장부인 반도체 패권을 놓고 벌어지는 거대한 전쟁의 최전선이 됐습니다. 단순히 공장이 들어온 수준이 아닙니다. 자산 가치가 폭등하고 도시의 계급이 바뀌고 사람들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뀌고 있죠. 우리는 이걸 반도체 시티의 마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엔 아주 정교하고 잔인할 정도의 역사적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거대 자본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길목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벼락부자가 되는지, 그리고 그 화려한 불빛 뒤에 가려진 그림자는 무엇인지. 오늘 이 두 도시 통해 우리는 부의 지도가 그려지는 공식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삼성전자가 평택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비웃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을까요? 테슬라와 삼성이 오스틴으로 달려갈 때 그곳의 집값은 왜 미친 듯이 날뛰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패턴을 미리 읽었더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도시 발전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거대한 부의 기회에 대한 힌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흥미롭고 동시에 아주 현실적입니다. 텍사스의 뜨거운 사막 바람과 평택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만나서 만들어낸 이 기묘한 부의 평행이론, 과연 이 폭등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폭풍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실리콘 힐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실리콘밸리는 들어봤어도 실리콘 힐스는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바로 미국 텍사스의 오스틴을 부르는 별명입니다. 원래 오스틴은 그냥 텍사스 주정부가 있고 주립대학교가 있는 조용한 교육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테크 기업들이 너도나도 짐을 싸서 이곳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델 컴퓨터의 본사가 여기 있고 애플, 구글, 메타 같은 거물들이 거대한 캠퍼스를 지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본사를 아예 오스틴으로 옮겨버렸죠.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평행 이론이 등장합니다. 오스틴의 성장을 이끄는 가장 거대한 엔진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삼성전자라는 사실입니다. 삼성은 이미 1990년대부터 오스틴에 뿌리를 내렸고 최근에는 오스틴 바로 옆 테일러시에 수십조 원을 들여서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머릿속에 저장해 두시고 이제 한국의 평택으로 날아와 보겠습니다. 평택 고덕, 10년 전만 해도 여기가 어떤 곳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냥 끝도 없이 펼쳐진 논과 밭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장화 없이는 못 다닌다는 소리가 나오던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죠. 그런데 지금 고덕에 가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건 그냥 도시가 아니라 거대한 외계 문명이 내려앉은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축구장 400개 크기의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이 6개나 들어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왜 전 세계의 돈이 그리고 삼성전자의 운명이 이 두 도시 오스틴과 평택에 집중되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자본이 움직이는 아주 정교한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바로 앵커 기업의 지배력입니다. 도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려면 단순히 공장 몇 개 들어오는 걸로는 안 됩니다. 그 생태계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거대한 포식자이자 공급자인 앵커 기업이 필요합니다. 오스틴에는 테슬라와 삼성이 있고 평택에는 삼성이 있죠. 이 기업들이 자리를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수천 개의 협력업체, 수만 명의 고연봉 엔지니어들이 떼를 지어 몰려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연봉 1억이 넘는 젊은 엔지니어 수만 명이 한꺼번에 좁은 도시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잠을 자고 무엇을 먹고 어디서 돈을 쓸까요? 여기서부터 자산 폭등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오스틴의 집값은 지난 몇 년간 미국 전체에서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곳 중 하나입니다. 한때는 샌프란시스코보다 살기 좋은 저렴한 도시였는데 이제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원주민들이 쫓겨날 지경이 됐죠. 평택 고덕은 어떤가요? 경기도 외곽에 이름 없던 땅값이 강남 뺨치는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누가 그 멀리까지 가서 사느냐라고 비웃던 사람들은 지금 고덕의 아파트 가격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인프라의 선점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그냥 짓고 싶다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필요하고 도시 전체가 쓰고도 남을 전력이 필요합니다.
평택이 선택된 이유가 뭘까요? 평택항이라는 거대한 물류 거점이 있고 고덕이라는 광활한 평지가 있으며 무엇보다 국가가 밀어주는 강력한 전력과 용수 인프라가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오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사스는 미국에서 에너지 독립이 가능한 유일한 주나 다름없습니다. 전기가 싸고 땅이 넓죠. 기업 입장에선 이보다 좋은 환경이 없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평택 고덕의 삼성 공장 부지는 서울로 치면 여의도 전체 면적과 맞먹습니다. 그 좁은 여의도의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걸 생각하면 고덕은 그 거대한 면적 전체가 24시간 멈추지 않는 거대한 돈 찍어내는 기계가 된 셈입니다. 텍사스 오스틴의 테슬라 기가 팩토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건물 길이만 1km가 넘습니다. 걸어서 끝에서 끝까지 가기도 힘든 이 거대한 구조물들이 매일같이 수조 원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폭등의 패턴이 단순히 건물 짓고 사람 들어오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계급의 고착화가 일어납니다. 오스틴에는 실리콘밸리에서 탈출한 엘리트들이 모여들며 도시의 성격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예술가와 히피들의 도시였던 오스틴의 슬로건이 오스틴을 계속 이상하게 유지하자 Keep Austin Weird 였는데 지금은 오스틴을 계속 비싸게 유지하자로 바뀌었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니까요. 평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평택은 우리가 알던 그 경기도 외곽의 도시가 아닙니다. 삼성공화국의 핵심 거점이자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경제 수도나 다름없습니다. 이곳의 아파트 단지들은 이제 서울의 웬만한 단지들보다 더 강력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고소득 근로자들이 모여 살며 학군이 형성되고 상권이 고급화됩니다. 이건 단순히 집값이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유전자 자체가 변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오스틴이나 평택에 투자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림자를 봐야 합니다. 모든 폭등 뒤에는 반드시 조정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오스틴은 최근 금리 인상과 과잉 공급으로 인해 집값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평택 역시 삼성전자의 투자 속도 조절론이 나올 때마다 휘청거리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 아닙니다. 역사적 방향성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자국 우선주의와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국가 안보 그 자체입니다. 미국은 어떻게든 자국 땅에 반도체 공장을 더 지으려 하고 한국은 그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 평택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즉, 오스틴과 평택은 국가적 역량이 집중되는 불패의 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스탈링그라드 전투라고 들어보셨죠? 제2차 세계대전의 운명을 가른 처절한 격전지였습니다. 지금 평택과 오스틴은 21세기 경제전쟁의 스탈링그라드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국가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정부와 대기업은 이곳에 돈을 계속 쏟아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모습이 마치 전쟁터의 요새 같지 않나요? 스탈링그라드 싸대기 갈 길 정도의 아파트 지옥이라는 말이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그 안에는 자본주의의 가장 치열한 생존 본능이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화려한 성공신화 이면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비극도 숨어 있습니다. 땅값이 자고 나면 몇 억씩 오르는 동안 평생 그 땅에서 농사를 짓던 노인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오스틴의 낡은 주택가에서 연주하던 무명 뮤지션들은 이제 높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도시 밖으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높아질수록 그 그림자는 더 길고 어둡게 드리워집니다. 이것 또한 자산 폭등 도시들이 겪는 피할 수 없는 패턴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텍사스 오스틴과 대한민국 평택. 이 두 도시는 1만 킬로미터 넘게 떨어져 있지만 반도체와 거대 자본이라는 실에 묶여 같은 운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업이 들어오고 인프라가 깔리고 고소득 인구가 유입되며 자산 가치가 폭등하는 이 뻔하지만 강력한 공식. 우리는 지금 이 공식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궁금한 건 이게 아닐까요? 그래서 이 다음은 어딘가? 평택과 오스틴이 이미 너무 커버렸다면 이 자본의 폭풍이 다음에 휩쓸고 갈 곳은 어디일까요? 용인일까요? 아니면 미국의 또 다른 황무지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선 우리가 이 두 도시의 결말을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과연 이 거대한 거품은 안전하게 착륙할까요? 아니, 어쩌면 이건 거품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표준이 세워지는 과정인 걸까요?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차갑고 냉정하게 이 현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단순히 집값이 올랐다, 공장이 커졌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왜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이 이 좁은 땅덩어리들의 사활을 거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실리콘 실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원래는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막기 위해 내세운 전략입니다.
우리 반도체 공장이 멈추면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되니까 미국 너희가 우리를 지켜줘야 해라는 논리죠. 그런데 지금 이 실리콘 실드가 평택과 오스틴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택 고덕의 삼성 공장이 미사일 한 방에 날아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순간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이 멈추고 구글과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가 셧다운됩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 입장에서도 평택은 절대로 일어서는 안 되는 성벽이 된 겁니다. 오스틴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첨단 기술 자급자족을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도시는 교통이 좋거나 물자가 풍부한 곳에 생겼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슈퍼시티는 안보와 기술이 만나는 지점에 생깁니다. 평택과 오스틴이 바로 그 지점이죠. 이 도시들의 자산 가치가 폭등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땅 자체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전략 자산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과연 영원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기술의 유통기한이라는 무서운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의 울산이나 포항을 보세요. 중화학공업이 국가의 심장이던 시절 그곳들은 평택 못지않은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산업의 중심이 바뀌자 도시의 활력도 예전만 못하게 됐죠. 반도체도 언젠가는 다른 기술의 자리를 내줄지 모릅니다. 양자 컴퓨터가 대중화되거나 전혀 새로운 소재가 등장한다면 그때도 오스틴과 평택이 지금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가장 화려한 축제의 한복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축제가 끝나고 조명이 꺼졌을 때 그 거대한 공장들이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아니 우리가 살아있는 상당 기간 동안은 이 반도체라는 종교의 성지는 평택과 오스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이곳에 뿌려진 인프라와 인재의 밀도가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의 흐름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자본은 항상 확실한 곳으로 흐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곳, 국가가 망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그 답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오스틴의 사막과 평택의 갯벌이 바뀐 건 인간의 욕망이 만든 마법이 아니라 생존을 향한 국가의 처절한 몸부림이 만든 결과물인 겁니다. 결국 평택과 오스틴의 평행이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바뀌는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그 중심이 어디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확인하라. 여러분은 지금 그 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남들이 말하는 폭등의 신기루만 쫓고 계신가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텍사스의 오스틴과 경기도의 평택, 이 두 도시가 걷고 있는 기묘한 평행이론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군가는 이미 늦었다며 한숨을 내쉴지도 모르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기회의 땅을 찾아 지도를 넓히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부는 더 이상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설계된 국가의 전략과 거대 자본의 움직임, 그리고 그 길목을 지키는 소수의 통찰이 만나 폭발적인 가치를 만들어내죠. 평택과 오스틴은 그 거대한 설계도가 현실로 드러난 결과물일 뿐입니다. 물론 과거의 영광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폭등 뒤에는 반드시 진통이 따르고 누군가는 그 화려한 불빛 아래서 소외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항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판도가 바뀌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변화를 읽고 행동했는지를 말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어디든 부의 흐름을 읽는 안목을 갖게 된다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만의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경제 B급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깊이 있고 흥미로운 경제와 역사의 뒷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평택과 오스틴의 폭등은 이제 시작일까요? 아니면 끝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혹은 여러분이 주목하고 있는 제2의 평택은 어디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B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